정말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마침 강의한 날이 그 노벨상 수상식 발표 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이었기 때문에 미처 그 대통령님께 제가 축하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났지만은 여러분과 더불어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될 일일 것 같아서 잠깐 제가 노벨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벨이란 사람은 스웨덴 사람이에요. 스웨덴 사람인데 그 노벨의 아버지가 레닌그라드에서 무슨 큰 그런 공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인트 피터스버그 저긴데 그래서 이 노벨이란 사람은 이제 1833년에 태어나서 1896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1896년 12월 10일 날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이제 그 사람의 유언에 따라서 노벨상이 제정됐고 죽은 후 5년 만에 그 노벨이 서거한 그 날짜. 그래서 12월 10일 날 수여를 합니다. 수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1901년에 최초로 수여가 됐어요. 근데 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상이라고 하는 건 돈이 있어야 돼요. 그 기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금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스웨덴 사람인데 지금 물론 그 노벨 평화상은 오슬로에서 받게 되지만은 그 스웨덴이 1814년에 노르웨이를 병합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스웨덴과 오스카 2세가 노르웨이를 독립시키거든요. 그래서 1905년에 다른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 노벨이 살았던 시대는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이 한 나라였죠. 물론 독자적인 나라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한 나라라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정권이 이렇게 합쳐져 하나의 모나키 속에 있었던 건데, 이 노벨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그 소련에서 레닌그라드에서 그러니까 피터스부르크에서 그런 공장을 하고 이러면서 어려서부터 그런 공학적 관심 속에서 컸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계열도 무슨 과거에 아주 유명한 의학자 집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림파선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기술한 그런 사람의 후예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 밑에서 소련에서 그런 이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이러다가 불란서론가 1년 유학을 가고 미국으로 당시에 유학을 갑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4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그때 모니터라는 전함을 만든 존 에릭슨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고서 여러 가지 그런 걸 저기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 폭발시키는 그것이 이게 소위 말해서 나이트로 그리세린이라는 건데 그때는 액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장을 만들려고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 돌아와가지고 미국에서 유학을 끝내고 돌아와서 이제 액체 폭발 그거를 이제 물을 만들죠. 근데 만들다가 결국은 그 공장이 폭발이 돼가지고 자기 막내 동생 에밀이라는 애가 죽고 그 당시 4명인가 죽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공장을 다시 허가를 안 내준다고. 허가를 안 내줘. 그러니까 위험한 공장이. 그만큼, 그 당시 이게 이제 다이너마이트 전신인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액체로 돼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어디나 가서 안 터지기도 하고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액체 나이트로그리세린을 이것을 갖다가 위험성을 없애느냐 해가지고 거기 아주 광분해가지고 매달려요. 그래서 그 당시 아주 mad scientist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주 미친 듯이 거기에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나이트로그리세린을 엎지르는데 그것이
지금 말하면 무슨 실리콘류 같은 거에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고체화되면서 안정적인 그런 물질로 되는 거를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그 발명이 소위 유명한 다이나마이트가 됩니다. 그런 우연적으로 발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러고 이제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해당되는 뇌관을 그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뇌관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뇌관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체 다이나마이트를 만드는 거죠. 아주 안전한 고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바로 영국에다가 1867년에 특허를 내고 그 다음에 1868년에 미국 특허를 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그 번 돈으로 이 사람은 그 러시아에 있는 유전을 사들여요. 그러니 뭐 유전에서 들여오는 이제 그 석유로 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 적에는 왜 이 광산 같은 거, 광산, 예를 들면 뭐 석탄이고 뭐가 하여튼 다 광산인데 그거를 갖다가 바위를 뚫고 그러려면 전부 곡괭이질을 했으니까요. 그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이나마이트로 터뜨리니까 얼마나 편하고 그게 모든데 우리 인간의 그 산업이라든가 이런데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가지고 오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됐는데 점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평화주의자였고 그런 과학적인 그런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했는데 그 다이나마이트가 점점 인류를 살상하는 무기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 사람은 그 다이나마이트가 되면서 뭐냐면 오히려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그 인간의 전쟁의 종식되리라는 그 희망까지 가졌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말년에는 아주 비참하게 인간의 그 소위 말해서 자기가 만든 다이나마이트로 해서 인류가 점점 평화를 상실하고 비참한 그러한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해가지고 말년엔 상당히 이 사람이 비참하게 살고 굉장히 남을 만나지도 않고 은신해서 살고 그리고 또 평생 그런 죄책감 때문에 결혼도 안 했어요. 평생 결혼도 안 했고 그러다가 말년에 죽으면서 자기 이제 가족도 없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막대한 재산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바쳐달라 하고서 그걸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이 노벨이 죽기 전에 노벨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노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유언에 따라서 노벨 파운데이션에게 만들어져요. 노벨 재단이라는 게. 근데 지금 노벨 파운데이션은 전혀 그 노벨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하는데 이 노벨 파운데이션이 설립이 되고 노벨상 수여는 이 파운데이션이 돈만 되고 이제 4개의 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수여를 합니다. 4개의 기관에서.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죽은 유언에다가 이 사람도 과학자이고 이러기 때문에 노벨 철학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노벨 철학상 없어요. 불행하게도 나는 노벨상 탈 기회가 없어요.